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 거래일 첫 번째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시장의 왜곡이라는 표현보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 일반 개별 종목군도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눈을 가린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죠. 그래서 팩트를 잡고 그걸 유지하는 건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걸 설령 유지를 하더라도 주변의 공격 그리고 그 외로움 자체를 견딘다는 거, 홀로 이 시장 자체에서 있던 종목군이라도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목군 자체에서도 보면 다른 종목 대비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화자되는 게 시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뉴스의 플로우 부분들을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내공이라든지 중심점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2월달, 8월달 거의 이제 6개월,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부분들.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단련 부분들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다. 1년에서 한 번 정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유사한 흐름 부분들이 종목군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지수에도 항상 반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회피를 하느냐, 아니면 그걸 항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공격 포인트 부분을 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 자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죠.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개인들이 코스닥 아니 코스피 쪽 2,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닥은 1,000억 정도 매도를 나오고, 물론 이제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장세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도 대략 전에서 들으니까 최소 건 바이 건으로 해서 한 50건 이상 부분들은 섹터라든지 그다음 종목군 뉴스플로우 부분들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아마 계속 업데이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트레이딩 장세이기 때문에 작은 모멘텀 내용에 시장이 반응하고 그 종목군 수급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 주가 부분들의 반등 부분들을 만들 때 뭐 세력이라면 세력이고 기관 투자가면 기관 투자가, 시장 전체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점 부분을 형성하지 않죠. 한 번 더 깨고, 아니면 박스권 부분들의 저점 부분들을 깨고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부분들을 보여준 상태에서 하락을 만들면서 하락에 대한 변동성으로 1차 털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변동성을 털어내고 다시 반등시키면서 하락과 반등 부분들을 지속을 하면서 전저점 부분들을 깨면서 털어내고 올리면서 또 물량을 털어낸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개인 투자자도 2,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한 현상이고, 6개월, 7개월 동안 같은 이슈, 무역 전쟁,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시그널에 딱 갇혀서 더 이상의 수단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개인 투자자는 거기에 항복선을 한 부분들을 하면서 나가 떨어져 가고 있죠.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시점 부분에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회피하면 잠깐의 위안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이 시점에 공격 부분들 역발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걸 나중에 후회하시고, 아니면 장대 양봉 나오면 그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들 절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공격적으로 배팅 부분들을 진행할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래 왔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뉴스플로우 부분에서 그런 역사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습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 우리가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논의 부분들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선권, 그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좀 더 많은 카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더 작은 카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 본사적인 부분들까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뭐 말레이시아도 아침에 모닝브리에서 잠깐 얘기 드렸죠. 상당히 큰 타격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무역 분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금융시장 확대, 그 다음에 직접자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추후에 중국의 발목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연장선의 카드에서 북한이란 카드가 상당히 중요한 카드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카드 부분들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상회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그 패권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품페이의 방북 연기인지 취소인지, 저는 뭐 연기 가능성 부분들에 좀 더 많은 빈도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해서 그쪽 관련주들은 오늘은 하락폭이 좀 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수가 뭐 하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코스피 제가 달러 부분들 인덱스 말씀을 좀 드렸죠. 95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96선 나오고 꺾인 다음에 지금 95선을 하이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부분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따라서 신흥국의 금리 인상 속도 설령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전제 조건으로 깔아드렸죠. 하든 안 하든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하반기에 올해 2018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식상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면 뉴스플로우 부분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팽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 올해 상반기 내내 3번 다 4번 한다 그걸로 달러 부분들을 강세를 95술 오버슈팅 부분들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그 약발 자체가 더 쓰일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워낙 강세 부분 추세로 가고 있죠. 여기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참 많은 얘기 부분을 하고 있는 소득주도 꺾여야 된다. 속지 마세요.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정말 많은 내용들, 모든 방송도 마찬가지고 신문사들도 어떻게든 이 개혁정책 부분들을 꺾어야지만 60년, 70년 이상 동안 진행되어 왔던 자기들만의 리그를 바꾸려고 하는 이번 정권의 정책 부분들을 꺾으려고 뭐 장하성 씨도 온갖 사람들 이간질 시키면서 공격 부분들을 들어가고 있죠. 소득주도 정책 부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꺾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언론의 공격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쌀값이 폭등했다, 쌀이 없어서 북한에 쌀을 많이 줘서 말도 안 되는 내용 부분들로 낚시질 부분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팩트를 가리고 소음 가지고 여러분 눈을 다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주도 정책 부분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워낙 약세가 아니라 워낙 강세 추세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야 돼요.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의 이 산업 플로우 부분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한 정책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가 환율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글로벌 매크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수출에 거의 뭐 절대적인 비중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 부분들이 꺾이면서 워낙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달러 완화에 대해서 지수 2300 돌파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죠.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 코스닥 또한 800선을 돌파를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로 모든 게 지금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 부분도 용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씀을 드렸죠. 인문은행이 환율 정책 부분들 주기 조절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부분들을 표명을 했고, 이걸 도입을 했어요. 향후 몇 달 안에는 인민은행이 달러당 위안화를
위안 아래로 방향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위안화 역주기 조절 부분 어떻게 하고 이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 키워드 부분들은 뭐냐면 위안화를 약세, 그러니까 그 약세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위안화를 커버시켜서 방어를 하겠다. 10월 달까지는 그 환율 조작국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부분 절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자 합의처럼 플라자 합의의 결과 부분들은 각 나라들이 독일이든 일본이든 위안화 절상 부분들이 됐다라는 얘기 들었죠. 그걸로 상대 국가의 손을 들게 항복선언 부분들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역으로 무역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고, 지더라도 폼 있게 죽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완급 조절 부분들을 서로 하고 있다는 의미 부분들을 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완벽한 해결 부분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플로어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개인은 그 두 가지 무역 논쟁, 그 다음에 무역 분쟁, 논쟁과 분쟁,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 6개월, 7개월 동안 흔들었던 거에 지칠만큼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100%는 아니지만 해결의 방향 부분들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뭔 내용이 나오고 뭐 금리 인상 되고 가계부채 어떻게 되고, 가계부채가 우리 정권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정권부터 가계부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계부채 부분들 얘기 나오고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각 국가들의 국가부채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국가부채 부분들을 가장 키웠던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라는 거예요. 양적 완화 부분들 하면서 거의 연준 자산을 7배 가까운 준하는 부분들을, 양적 팽창 부분들을 진행을 했죠. 그 나라가 그 연준이 그렇게 7배 이상 가까운 부채 부분들을 증가를 시켰는데 그걸 건드릴까요? 아직 멀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블이 먼저예요. 근데 국가부채, 가계부채 관련된 부분들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은 상반기 2번 이상 진행하면서 하반기 2번 하든 말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미 예고제를 했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전도표가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뭘 보고 뭘 관심권을 두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정이 바뀌고 있고 플로우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잖아요. 왜? 전저점 깨졌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니까 그 공포감 부분들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회피 기능만 모두 집중이 되면서 개인 거래소 2,400억, 코스닥 1,000억 정도 매도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낙폭과대 증권, 인터넷, 전기전자 쪽 오늘 2,300억 정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했는데 이 중에 전기전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9월달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하면서 지수 컨트롤을 위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빼려고 하락을 만들려고 이쪽 종목군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반대로 다음 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2,400억 정도 매도하고 코스닥 1,000억 매도. 휴먼 인덱스는 계속 활동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휴먼 인덱스가 될 가능성이 아마 더 크실 거예요. 왜? 귀찮거든. 그리고 이 변동성이 이 장중의 트레이딩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6월달 이후부터 지금 신용물량에서 거의 1조 6천억 7천억 정도, 그러면 최소 2조 원의 이상의 내가 아니면 내 주변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에 강제적으로 털렸고, 털리다 보니까 전저점 깨지고 조금 반등 나오니까 더 이상 또 한 번 더 털리면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휴먼 인덱스는 역으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매수 부분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2주 전에 제가 얘기 드렸나요? 2주 전에 얘기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장세이고, 외국인들이 2,3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특히 코스닥이 800선 재돌파 부분들을 서서히 워밍하면서 장보고 일반 3-2로는 10%의 돌파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조만간 이제 20% 돌파하면서 장보고 3번 3-2로가 완료될 가능성 부분들이 더 역으로 있다. 그대로 들고 계시면 돼요. 더 사면 더 사도 되는 구간이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죠. 시장의 불안 심리 부분들 느낄 수 있다는 건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중심부분을 얼마나 잡고 버티느냐, 그걸 역으로 또 공격하느냐, 이런 심지 부분들을 굳게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는 게 투자의 시장입니다. 심플하게 휴먼 인덱스, 개인 거래소 2,400억 매도, 코스닥 1천억 매도 강화, 장보고 3-1호는 10% 정도 돌파를 했고, 코스피는 역으로 달러가 완화되면서 2300선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휴먼 인덱스에 동참할 것인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동참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의 하반기 수익률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27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